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카카오 최근같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 주식인지 뭐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놀이기구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투자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했었던 대표적인 카카오 주식이기도 한데요. 어, 일단은 저도 뭐 이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꾸준하게 좀 올려드리는 입장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라도 좀 분석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도 또 하나 또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좀 비교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말미에 카카오하고 삼성전자하고 분석을 좀 하면서 기술적으로 카카오가 그러면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연휴 기간 중에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제 성격상 또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희망을 보고 가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카카오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 위주로 일단 오늘도 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슈 기사들 나오는 부분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라서 그냥 투자자분들은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방통위가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 뭐 민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래서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 뭐 가짜 뉴스를 뭐 퇴출시키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주가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카카오 내부에서도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재들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시장의 대외 변수들이 오히려 카카오 주가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수급적으로 좀 보면 누적적입니다. 1년치, 250일치 누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1년치 주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때 고점에서부터 주르륵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도하고 있는 게 주로 보시게 되면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도 기관이 매수했고, 보세요. 순 매도에서 매도세를 줄이면서 매수로 전환했고, 그리고 다시 매수세를 줄이면서 순 매도세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자,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다 보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들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뭐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싸지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들은 뭐 굴뚝같이 생기는 거고, 지속적으로 좀 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와야 됩니다. 예. 기관과 외국인과의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요, 주가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는 원금, 본전 매도 심리가 극에 달하는 종목입니다. 네. 본전만 와라,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내만 들어와라, 내가 털고 나간다라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본전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목표를 여기에 두고 계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카카오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개인의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그 말씀 드리면서 카카오의 주가를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실적 부분들을 보면서 하반기 또는 내년 뭐 그림들을 보면서 좀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부분들은 뭐 이미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 제가 부연 설명도로 조금씩 더 이어 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대외 변수 영향으로 시장 악재가 발생될 때 특히 이렇게 추세가 약한 종목들이 먼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대형주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가장 늦게 빠집니다. 대장주 역할이기 때문에 시장을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카카오 같이 약간 시총도 좀 떨어지고 추세도 안 좋은 종목들이 먼저 빠진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이 또 바닥 잡힐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 잡힐 때
카카오가 또 그런 신호들을 또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들이 신호를 준다. 자, 네이버, 카카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매수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종가에서, 수요일 종가에서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가 발생됐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러면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그러면 연휴 이후에 10월 달에 반등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종가상 일단 매수 신호는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신호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드리는 겁니다. 네, 매도 신호가 나오고 또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가볼게요. 코스피 지수, 네, 최근에 낙폭이 좀 깊었었죠. 자, 수요일날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상승 양봉 반등이 나왔고, 자, 그리고 매수 신호가 일단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참고해 주세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매수 신호는 나오진 아직 않았죠. 매도 신호가 9월 19일자 발생된 이후에는 아직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점은 휴장이 끝나고 다음 주에 월요일 이제 돌아오는 10월달 보시면서 흐름을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그럼 카카오도 지금 여기가 매수 신호가 뜨긴 했습니다만 바닥이다라고 논하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개장하면 제가 또 카카오 주식을 또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한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를 가지고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좀 비교해 드릴 텐데, 바로 어느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연간 차트로 가겠습니다. 연간 차트요. 우리가 보통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성장 주식.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을 뭐 10% 이상 또는 뭐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주식들, 미래 성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보통 주도주, 뭐 성장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도 성장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뭐 그에 버금가지 않게 뭐 크게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만, 자, 보시다시피 앞서서는 그래도 크게 올랐었던 주가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좀 부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성장 주식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성장 주식은요 10년 10년 선에서 잘 안 깨집니다. 10년 선을 지지력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년 선에서는 무조건 매수다, 또는 10년 선부터 매집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10년 선에서 매집해야 된다, 성장 주식들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크게 올라왔었던 국내 대표적인 성장 주식이잖아요. 주도주고. 보세요. 20년 선을 과거에 아주 여기 초창기 때 2000년도 초반에 이때 성장할 때 빼고요. 이때는 뭐 워낙 낮은 가격에서 올랐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휴대폰 반도체 뭐 엄청나게 막 만들어질 때 보시게 되면, 그때 이후부터 상승 추세가 딱 돌아세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0년 선은 단 한 번도 건드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장에 위기들이 와도 20년 선까지 한 번도 이렇게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다 10년 선에서 밟고 올라가요. 10년 선에서. 이번에는 10년 선을 아직 터치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년 선을 빠르게 올해 하반기나 또는 내년에 터치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5만원 선인데, 올해 이제 10, 11, 12 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삼성전자 월간 차트 한번 보면 3달 안에 5만원 갈까요? 뭐 모르죠. 저도
제가 신이 아니니까. 예, 제가 뭐 안 간다 간다라고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잘 보세요. 연간 차트로 보면 여기 10년 선 정도 가격이 대략 얼마인가요? 5만 1,500원, 6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5만 1,000원이라고 놓고 보면 5만 1,000원 어떨까요? 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어마무시하게 멀죠? 일간 차트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멀잖아요. 거의 이 정도면 저기 뭐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한국은 거의 망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멉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가기에는 안 갈 수는 뭐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은 희박하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예 뭐 100%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박하다. 그러면 이렇게 희박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연간 차트로 돌아오면, 그러면 내년을 볼게요. 내년을 보면 이 10년 가격 이동 평균선이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5년 선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10년 선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10년 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이탈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6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 향후에 6만원 정도만 무너지지 않으면 오케이 괜찮다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6만원 정도 수준에서, 이건 삼성전자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만원 정도 수준에서 삼성전자는 앞서서도 분석 의견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연간 차트로 놓고 보면 이렇게 성장 주식이 앞서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기어 오를 때 이 부분은 빼자고요. 그럼 추세가 한번 이렇게 딱 크게 한번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카카오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데는 물론 이쪽 실적 부분들이 뭐 다소 정체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뭐 이게 삼성전자처럼 막 실적이 막 곤두박질 쳐가지고 마이너스로 가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마찬가지. 얘네들이 막 삼성전자처럼 막 사이클 돌아가면서 막 한 번은 흑자 엄청 내고 적자로 막 돌아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거는 카카오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외 변수 때문에 악재로 보는 게 맞고, 특히 뭘로 봐야 돼? 이거는 오로지 수급에 대한 악재로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 부분들을 받아준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10년 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딱 그 자리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희망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격, 딱 떨어지는 가격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은 100%라는 게 딱 얼마가 저점이다 고점이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대략 한 43,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뭐 지지력만 좀 보여준다 그러면 연간 차트에서 10년 선이 뭐 조금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버티면 좋겠다 이 얘기고요. 만에 하나 뭐 대외 변수가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가 얘기하는 36,000원까지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오히려 카카오를 더 기대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43,000원까지, 36,000원까지 떨어지려면 지금보다도 더 18%나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성도 이 부분도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간 월간 차트에서 또는 연간 차트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버텨주는 게 맞겠다. 물론 제 기대사항이고 희망사항입니다. 잘 되길 바라겠고요. 그럼 올해 하반기 최대 기다릴 수 있는 가격이 얼마라 그랬죠? 최대 기다릴 수 있는 가격은 일단은 뭐 물론 5만원 돌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연간 차트로 놓고 보면 얼마 정도예요? 최소한 양전은 못하더라도 뭐 한 5만 5천원 정도, 그쵸? 5만 3천원, 5만 5천원 정도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일단은 올라와 주려면 시장이 일단은 대외 변수 없이 좀 안정을 찾아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적으로 좀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차트상 올해 하반기까지
가장 최대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는 그래 한 55,000원 정도까지 회복해서 그래도 마이너스라도 좀 벗어나자. 연간 차트에서 마이너스라도 좀 벗어나고 도점 캔들로 이렇게 매도도 있지만 매수도 아래서 좀 받아주는 도점 캔들로 마감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 호조 타고 이렇게 상승 양봉으로 좀 이렇게 올라서서 나가는 그림들이 나온다면 이런 성장 주식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하면 뭐 이거 10만원 12만원 다시 못 넘어가라는 법이 있나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건 우리가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부담스럽고 지금이라도 막 손절하고 싶고 이거 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막 마음만 졸이고 계실 텐데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연휴 이후에 또 카카오 흐름들 잘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대외 변수들은 잘 풀릴 겁니다. 결국은 해결될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좀 체크하시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들 또 분석해서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어쨌든 최종 화살표 매수 신호 확정됐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